a 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 You and me wer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You and m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이제 오늘 나름 말씀 시간이니까 집이 들어가는 관용구 속담 찾기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분의 혜진 씨는 앞부분을 찾고요. 나머지 분은 이제 뒷부분을 찾아서 요거 매력적인 거 2개씩만 지금부터 메모를 하고 또 뜻을 좀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화면을 보고 계시고 지금 제가 하는 말을 따라서 들으시는 분들은 사전 어플 깔려 있으면 그대로 하고 안 깔려 있으면은 네이버에 국어사전을 쳐가지고 그곳으로 들어가서 집을 치고 제일 먼저 앞에 단어 보면은 단어가 몇 개가 나오고 그 바로 옆에 관용구 속담이 있고 그 옆에 예문이 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정도 우리가 국어 공부를 하고 우리말 공부를 할 때 수도 없이 많은 책들을 다 읽어내기가 어려워요. 그때 하루에 적어도 2글자의 예문만을 보게 되면 수도 없이 많은 문학작품에서 집이 들어가는 명문장들을 작가가 갈고 닦아서 만들어 놓은 명문장들을 만날 수 있고요. 또 북한에서 비유가 풍부한 북한의 속담과 격언을 관용구를 만날 수 있고 관용구가 늘어나면 또 우리의 문해력이 또 그 친구 정말 말 잘해. 우리 어르신들은 그런 여유가 있었어요. 의사 전달의 수단으로만 말을 쓴 게 아니라 말을 따뜻하게 또 말하는 대상과의 정을 나누는 시간도 삼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놓치고 살아요. 이 빠른 시대에 무슨 비유가 필요해? 초성만으로 의미가 전달이 되는데 그게 뭘 필요해? 라고 그러지만 그럴수록 세상은 각박해지고 이해관계에만 빠지게 되니까 나 혼자 있을 때 또는 시간이 짬이 날 때 궁금한 단어가 낱말이 생겼을 때는 찾아서 꼭 단어만 보지 마시고 옆에 있는 관용구 속담 예문도 함께 보다 보면 어느 날 내 언어가
새로운 세상으로 꽃이 피고 가지가 뻗어나갔다는 것을 덩쿨성이 크고 표현이나 의사 전달에 아주 매력적인 어떤 문장들을 구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구나라고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럼 자꾸 습관을 들이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시 쓰는 거나 카피, 예술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언어들, 낯선 언어들을 자꾸 찾아내다 보면 새로운 문장, 이거다 하는 새로운 문장을 또 생산해낼 수 있고 표현해낼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찾으셨나요? 네. 네. 찾은 대로 한번 발표해 보시죠. 저는 네. 되는 집에는 가지나무에 수박이 열린다. 되는 집에는 가지나무에 수박이 열린다. 잘 되어가는 집은 하는 일마다 좋은 결과를 맺음을 이룬다. 좋네요. 네. 그다음에 하나 더 할게요. 네. 장맛이 단 집에 복이 많다. 아, 북한 언어인데 살림이 알뜰하고 음식 솜씨가 있는 집에 행복한 생활이 있다는 말. 장맛이 단맛. 단맛이 나는 집에는 복이 많다. 복이 많다. 웃음꽃이 핀다. 네. 좀 부지런한 아녀자가 있어야 장을 잘 관리하고 장독대 밑에 돌을 잘 놓는 남정네가 있어야 햇살을 잘 받아서 장이 장독 뚜껑 열어놨다가 닫지 못해서 빗물 들어가고 파리가 쉬어놓고 막 참 안 되죠. 못된 집안은 장맛부터 쓰다고 그랬어요. 올해 오늘 장 네. 매주 가르기라고 그러나요? 가르기 하는 날이죠, 오후에. 네. 아, 좀 늦게는 했는데. 우리 그 결성향교의 장맛은 나만의 으뜸입니다. 이 장을 다루는 곳에 가장 으뜸. 색깔도 그렇고 거기가 참 햇살이 참 좋은 곳이고 또 이 홍성이 토기에 또 최고의 토기가 나오는 동네잖아요. 갈산 토기인가요? 네. 그러니까 좋은 토기에 좋은 콩, 해풍을 맞고 큰 콩에 따스한 햇살, 그 다음에 맑은 바람, 산소가 높은 이 바닷가의 바람이 조화를 이뤄서 아주 귀한 장맛을. 또 이거 방송 나가면 이 결성양구에 장 찾으러 장파를 하고 또 줄 서는 거 아닌가 걱정됩니다. 많이는 못 팔고 아주 조금만. 예, 선착순. 선착순 있습니다. 선착순. 연락을 주시면 아주 공짜로는 어렵고요. 들어간 그 비용이 있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좋은 입맛을 선물할 거라고 믿습니다. 자, 다음 또 저는요 속담으로 집 태우고 바늘 줍는다. 요거 나올 줄 알았습니다. 큰 것을 이룬 후에 작은 것을 아끼려고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집 태우고 바늘 찾는다. 줍는다. 바늘도 그냥 시커멓게 다 끝을 넣겠네. 또 하나 있습니까? 그리고, 네. 집이 가난하면 효자가 나고 나라가 어지러우면 충신이 난다.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좀 슬프네. 예. 가난한 집에서는 개천에 욕 나올 수가 없대요. 없어요, 지금. 개천에서 용 쓴다. 이건 개천이 욕 나온다. 근데 그래도 그걸 믿어야죠. 믿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희망적인 말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 엄마는 현재는 개천에서 용이 나온다는 말을 믿고 네가 작은 용이 처음에 나올 텐데 네 등이 마르지 않도록 네 등허리에 날개가 돋을 수 있도록 아빠가 개천을 커다란 거대한 강과 바다로 바꾸는 일도 아버지가 엄마가 열심히 할 테니까 좌절하지 말아라. 우리가 영원히 개천이겠니? 일단 용부터 되고 보자. 시작부터 해보고 긍정적인 말을 해야지 나쁜 결과만. 그럼 가난한 사람, 어려운 운명에 처한 사람들은 늘
그냥 지렁이도 못 대고 맨날 누구한테 발픽이 나오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용이 분명히 나온다. 네가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부모의 입장에서 이 개천을 크게 만들 테니까 엄마 아버지 걱정하지 마라. 현실을 걱정하지 마라. 나도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해주면 좀 낫겠죠, 그죠? 네. 자, 저는 본의 아니게 조금 부정적인 걸로. 괜찮습니다. 세상 일이라는 게. 첫 번째는 미친 중농 지펄기다라는 걸 찾았는데요. 그 뜻은 당치도 않은 일에 어수선하고 분주하게 떠드는 모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거는 많이 쓰이진 않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특정 종교를 비하하는 또 그리고 게다가 또 주제가 부정적이고 현실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속담들은 문서상으로 남아있는데 결국적으로는 사멸을 해버립니다. 일상생활에서 저 말했다가 괜히 종교적 편향성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또 하나 집에 금송아지 안 매어 준 놈 없다. 예. 뜻은 당장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허세를 부리게 마련이라는 말. 그렇지. 우리 어렸을 때는 저거 비슷한 것 중에 이거 있어요. 우리 집에 총이 있다. 하여튼 월남전 갔다 온 삼촌만 있으면 다 했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윗집에는 다이너마이트 있다고 걔나 다이너마이트. 우리 집에 총이 있다 그러면 우리 집에 다이너마이트 있다. 폭발물 있잖아요. 거대한 거. 네. 그런데 볼 수가 있나? 그냥 막 허세 부리는 거지. 어디서 났냐? 삼촌이 월남전에서 갖고 왔다고. 참, 삼촌 월남 안 갖고 온 놈은 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버터. 버터 갖고 온다고? 오빠가 월남 그 버터를 뭐하는 거잖아. 갖고 왔어? 그거 먹고 지금까지 설사하는 거 아니야 지금? 갖고 왔대. 지금까지 수십 깡통으로 년. 된 것만 가져다. 아마 초콜릿 갖고 네. 학교 가서 김치하고 바꿔 먹은 이현주 시인도 있어. 아버지가 미군 부대 근무해가지고 초콜릿, 마가린, 뭐 버터 이런 게 너무 흔하니까 그 옛날에 캔을 간스메라고 그랬어요, 그죠? 맞아. 네, 맞아요. 참 이런 말 쓰면 안 되지만 또 이 순간에는 또 그렇게 해야 또 그런 것 같아. 그 시절에 간스메라고 그랬는데 컵은 고프라고 그러고 맞아요. 일본식 발음. 키락을 벤또. 근데 이 벤또 응. 그거를 가지고 가서 김치하고 볶아 먹었다니 참. 하여튼 우리 집에는 총도 없었고 다이너마이트도 없었습니다. 정직한 이정로만 있었습니다. 다음 하시죠. 넘어가죠. 개 타고 집한다. 누수가 좋아 이익을 보았으나 그로 말미암아 더 큰 손해를 보게 됨을 이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개 타고 집한다. 어딘가를 가는데 아주 절룩거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분이 로또가 돼가지고 몇십억을 버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그거를 형제지간에 나눠주자고 그러니까 그 부인이 너무 반대를 해서 몰래 한 2억씩 현재를 주고 자기는 그보다 훨씬 많은 돈, 10억이 훨씬 많은 돈을 자기는 챙기고 형제는 뭐 1억 5천 정도씩 나눴다. 그때 내가 정확히 1억 5천 정도 들은 것 같아요. 근데 1억 5천을 받은 동생이 그 돈을 받아서 자기가 뭘 차렸어요. 조수였었는데 노동자였었는데 자동차 정비소 노동자였었는데 자동차 정비소를 차렸어요. 근데 이 사람은 10억을 가지고 2년이 채 안 되는 사이에 다리까지 부러져 갖고 돌아온 거예요. 부인하고 이혼하고 위자료 반 뚝 떼주고 자기는 이제 이쁜 색시를 얻어서 그 짧은 시간에 그 돈을 다 잃고 그리고 남은 돈으로 노름을 하다가 노름빛에 다리가 잘못돼가지고 지금 동생이 차려놓은 정비소에서 조수로 일하고 있다고 그때 다리 하나를 잘록거리는 그분에 대한 설명을 들었어요. 개 타고 진짜 그 뭐
참. 그걸 연구한 사람이 있대요. 네, 복권에 당첨된 이후의 삶이 몇 %까지만 행복이 이어졌고 몇 프로 안 되더라고요.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돈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설계가 없기 때문에. 요즘에 자산관리사 그걸 못하는 거죠. 자기 삶이 늘 아등바등한 사이에 삶이 계획돼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생겨난 돈에 대한 계획을 못하니까 어디로 가느냐면 욕망으로 가게 되죠. 욕망. 인간의 욕망이잖아요. 그 욕망. 그리고 누군가가 돈이 생겼다는 냄새를 맡는 순간 주변에서는 설계가 들어가죠. 그래요. 2년 안에 벗길까? 3년 안에 벗길까? 아니면 단박에 벗기면 다 알으니까. 5억을 빼려면 3억을 투자한대요, 사기꾼이. 한 사람에게 3억을 투자하면 모든 사람은 다 눈이, 가슴이, 심지어 그 사람이 걸려 들어가도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변호하는 사람이 된대요. 그렇게 해서 5명 정도를 운영하면 연봉이 2억씩의 사기꾼이 된다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범죄의 3초의 사기가 하나씩 벌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대단한 날고 기는 머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호시탐탐 우리 주변에서 3억을 투자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내 주변에 왜 이렇게 나한테 3억 투자하는 사람이 없지? 선생님 5억이 없잖아. 아니 주민등록증만 가지고 있는 노숙자에게도 그만큼을 뽑을 수 있대요. 아 진짜요? 우리나라 자본 구조. 그러니까 그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제 신용 불량자로 그치. 뭐든지 간에 차 같은 거 이렇게 사들여가지고 다시 팔고 이렇게 방법이 있겠지만 한 사람을 연구한다면 그 사람 이정록은 시 좋다고 그러면 금방 넘어갈 것 같은데 요즘에는 별로 안 넘어갑니다. 하도 많이 들었어. 오늘 날씨가 아주 안 좋습니다. 채널 고정. 밥 먹을 때가 입니다. 되는 건데 아, 순간적으로 지금 채널을 막 바꾸는 분들이 계셔요. 그게 에이 떨어졌어 구독자 수가. 또 하나 준비했어요? 네. 우렁이도 집이 있다. 우렁이도 껍데기가 있는데 하물며 사람으로서 위탁할 집이 없으면 비꼬아 이르는 말. 우렁이도 집이 있는데 너는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라고 말하는 어른들의 말이겠네. 이 외에도 정말 집은 가장 우리 사는 곳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집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간 소설이나 시집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비유, 문장이 없을 수가 없죠.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단어도 많고. 한번 제가 근데 집의 형태에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들을 또는 재질에 따라서 여기 이 여러 집 중에서 어떤 집이 지금 눈에 싹 들어옵니까? 네? 저는 통닭집이 들어옵니다. 저는 학집이요. 니은자 집이 있으면 기역자 집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수저가 디귿자 들어있습니다. 집도 있어요. 네? 디귿자 집. 디귿자 집도 있고요. 음. 네. 호떡집. 호떡집. 호떡 먹고 있습니다. 배고픔. 호떡집에는 꼭 소화기가 필요합니다. 호떡집에 불나. 선생님 바디집은 몰란다. 몸. 바디는 영어가 아니고요. 네. 배를 짜는 때 다시 이렇게. 이렇게 배처럼 생긴 거 있죠. 나무 배처럼 생긴 거. 거기에 그 안에 실꾸러미를 넣는데 그 실꾸러미를 넣고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날씨, 시실, 날씨. 날실과 시실을 엮어야만 천이 되잖아요. 네네. 그때 그 가로줄을 뭐라 그러죠? 날줄이라고 그러죠? 그 날씨를 좌우로 이렇게 천이 이렇게 했을 때 발을 딱 당기면 이 선 줄이 날줄과 시줄이 하나 걸러 하나로 위로 올랐다가 내려갔다 이러거든요. 네네. 척크닥 척크닥 이렇게 해서 천이 한 번 가고 척크닥 해서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딱 당겨가지고 조이고 그때 실꾸러미를 넣은 바디집
네. 이렇게 음. 알아. 알. 영어라고. 자, 아니 이 많은 분들이 이걸 보시는 분들이 모를까봐 지금 질문을 던져주신 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좀 더 준비해서 제가 정확히 설명해 드렸으면 좋을 텐데 다 알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저희 어머니 할머니 어려서 항상 삼배를 짜셨어요. 그거로 많은 수익을 했죠. 우리 동네는 어려서 그 대마 삼을 심었어요. 대마라고 않고 삼이라고 그러죠. 네. 삼을 심어서 그 삼마자잖아요. 삼을 심어서 있어서 우리 어렸을 때 쫙 우리 동네를 기억하면 멀리서 보면 우리 동네는 지붕만 보였어요. 모든 밭에 삼이 컸기 때문에 그게 한 2m 이상 크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나온 하얀 속대 있죠. 그 흰 대 그걸 겨릅대라고 그러는데 겨가 이제 저라고 그래서 저릅대라고 그랬죠. 그것 끄트머리 이렇게 세모로 만들어서 거미줄 막 둥글려 가지고 그것으로 잠자리 잡고 그것으로 불 떼고 또 그것을 엮어서 고추 넣을 때 멍석으로 쓰이고 바디 그 다음에 울타리 막 뛰어가던 개가 탁 부딪히면 개구멍이 금방 생겨. 너무 약해가지고 그 화력도 좋진 않았지만 잎새기 향이 너무 좋아요. 이 저는. 향이 너무 좋죠. 네. 정말 너무 향이 좋아요. 좋죠. 그거 지금 대마초 그러는데 음. 정말 거기가 많이 했고 여기 구황도 많이 했어요. 저희 동네도 많이 했어요. 네. 단월. 나중에 그거 다 태울 때 대마 잎사귀 태울 때 향이. 향도 마을 향도 참 좋지만 아저씨들 좋아가지고 막 웃어가며 다니고 그리고 쪄서 그- 짜가지고 예. 벼가지고 그래서 그리고 면사무소 어르신이 와서 그걸 다 태울 때까지 관리하시고 그랬죠. 많아서. 대마초보다. 나는 흔히 뜯어가고 그랬던 게 그래서 뜯어갔나 봐요. 그걸 쓰려고. 지금은 절대 큰일 납니다. 지금은 한 그루라도 키우면 신고해. 신고해서 해요. 그렇죠. 관리 다 하죠. 네. 다음 물회오리. 네. 물회오리 운명은 곁에서 폼으로 빠르게 돈다. 몸통을 꽉 채운 텅 빈 기둥 발바닥을 녹이고 용암이 솟구쳐 오른다. 뚜껑 열린 정소리로 은하수가 쏟아져 내린다. 사랑은 곁에서 폼으로 파고든다. 몸통이 통째로 용오름이 된다. 토네이도, 용오름. 우리도 간혹 파도가 이렇게 확 해서 이렇게 포항이나 이런 데 보면 그런 간혹 사진이 나오죠. 그 물회오리라고 그러는데 용이 승천한다 해서 용오름이라고 합니다. 우리 말로는 용오름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람의 가슴 속에 생길 때가 있어요. 아주 꿈에 가득 차 있던 청년기들이 생기고 사랑에 빠졌을 때 아주 확 올라. 여기가 뚜껑이 막 머리통이 막 다 열려버려. 몸이 텅 빈 것 같아.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나의 꿈이 뭐냐면 걔가 내 곁에 있길 바래. 곁에 오면 어떻게 해? 품에 오길 바래. 그래서 사랑은 품에서 완성돼. 그래서 곁에서 품으로 이런 문장이죠 여기. 모든 운명은 곁에까지. 그것 좀 그와 함께 있으면 좋겠어. 원이 없겠어. 그다가 이제 품으로까지 오죠. 그냥 네가 내 옆에 있을수록 보고 싶고 더 허전해. 야, 사랑은 옆에 있는데도 허전해. 인정받지 못하고 따뜻한 눈길, 손길을 받지 못하면 몸체만 곁에 있고 정이 서로가 안 오고. 그러니까 눈빛에 따뜻한 눈빛, 손길, 포옹, 쓰다듬음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마음을 채우는 건데 그게 없으면 속이 공허해지니까 너를 안고 있어도 가슴에 찬바람이 불게 되죠. 그래서 이제 텅 빈 게 되죠. 그래서 용암이 펄펄 끓어야 되는데 그리고 막 은하수가 막 쏟아져 내리는 그런 참 클라이막스, 카타르시스 이런 것들을 막 서로 주고받으면서 사랑이라는 게 완성이 되지만 그런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우리 사랑으로 충만한 물회오리, 우리 물에서 탄생돼서
흙으로 사라지지만 사실은 70%가 넘는 우리 세포 속의 물들이 사라지고 나머지 30% 이하가 흙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사실 물이 물에서 와서 물로 사라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살아가는 동안 그 하나의 물 덩어리인 우리의 몸이 사랑으로 물 회오리가 늘 충만하길. 그 사랑이 이성 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꿈도 거기에 해당되겠죠. 희망 이런 것도 해당되겠죠. 살아있다면 적어도 그냥 딱딱한 고체가 아니라 유동적이고 꿈틀거리는 출렁이는 그런 회오리가 마음의 회오리가 내 안에 늘 있어야 된다. 그게 뭘까? 나를 설레게 하는 것, 나를 들끓게 하고 막 이렇게 냄비 뚜껑처럼 들썩들썩하게 하는 그것이 뭘까? 그것이 적어도 우리를 지탱하는 힘이 되어준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나는 누구를 패려고 맘만 먹으면 막 물회오리가 일어나. 이러면 안 되잖아. 너 누구를 등쳐먹을 생각만 하면 가슴이 설레요. 사기칠 생각만 하면 이런 게 아닌 내 꿈과 물회오리 치는 그 마음이 결실을 맺었을 때 내 주변 사람에게도 그 결실이 따뜻한 열매, 밥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러한 꿈을 꿔야지. 나는 주먹만 꼭 쥐면 막 힘이 생겨. 이 주먹으로 누구를 팰까 이런 생각은 안 되겠죠. 악한 회오리는 안 됩니다. 불 회오리는 안 됩니다. 용오름 한번 찾아보시고요. 회오리도 한번 찾아보시고. 회오리, 물 회오리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회오리 바람 있죠? 네. 알죠? 네. 밤도 밤? 회오리밤. 네. 회오리밤. 네, 하나로 되어 있는 거. 알죠? 회오리밤. 오랜만에 들어보죠? 알아? 이게 밤이 세 톨로 돼 있어. 회오리밤 알아? 하나 세 톨로 돼 있는데 하나로 돼 있어. 상수리 마냥 밤 한 송이에요. 밤이 하나를 들어 있는 거. 하나에 들어 있는 그 회오리밤이라고 해요. 회오리밤. 어렸을 땐 그런 말 많이 썼는데 헤어리밤 그지? 밤송이고 헤어리밤이다 막 이랬는데 지금은 별로. 그거를 여기 꽃덩어리에 있는 털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이 앞니빨로 딱 자르면 거기가 이렇게 털이 사라져요. 털이 있잖아요, 이렇게. 네 있어요. 네. 그 쐐기털이 있단 말이죠. 그 쐐기털을 앞니로 떡 자르고 그 다음에 땅바닥에다 놓고 손으로 팽 돌리면 팽이처럼. 딱 돌아가요, 팽이처럼. 네. 근데 그 털이 있으면 무너져. 그게 이렇게 마찰이 이쪽 저쪽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놀이들 했죠. 그 다음에 못머리, 우리 못 대가리라고 그러죠. 네. 대가리가 짐승이나 이런 사람만 머리라고 하니까 그 못 대가리를 망치로 딱 친 다음에 숫돌에 갈아서 톡톡톡톡 치면 동그란 둥근 조각칼이 되거든요. 그 둥근 조각칼로 그 회오리밤을 안을 다 파내. 그러면 안이 텅 빈 둥근 구가 되잖아, 둥근. 그리고 입에다 대고 부르면 정말 앞산까지 가는 그 휘파람, 그 후루룩이가 돼요. 아주 날카로운 소리를 내죠. 일반 상수리보다 회오리밤이 더 크기 때문에 소리가 더 커요. 그런 거 많이 주머니에다 갖고 다니면서 촥촥 소리 부르고. 여자를.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이웃집 누나가 막 손가락을 쭉 뻗어가지고 막 그 손가락 욕을 했어요. 너가 누나가 이뻐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그게 재밌어서 한 거지. 그냥 듣기 싫은 소리겠지만 자기는 그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지. 이웃집 총각들 아저씨들한테 그 소리를 들으면 자기를 프로포즈하는 줄 알고. 그런데 저 아랫집에 저 어린 것까지 저러네. 그런데 사실 향숙이 누나 그러지 않았어요. 자, 곁에 두고 싶은 것 적어보기 한번 해봅시다. 품고 싶은 것, 곁에 두고 싶은 것. 한숨. 하나만 적어보자. 둘. 지금 돈이라고 들었을 것 같아. 돈. 아니, 저는 이현조. 왜? 에? 멀리 떠났어요? 아니 곁에 또 그냥 곁에 있어야지 될 것 그냥 같아. 왜? 네, 아. 이현조만.
또 이거 화면 정리하다가 또 그 말을 듣고 또 웬만큼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계산된 네. 그러네.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맨날 그래요. 자기는 딴 거 다 필요 없이 저만 있으면 된다. 제가 그것도- 뭐라고 하지. 아, 그냥 내가 있으니까 다 할 수 있으니까 남아 있으면 되지. 그 어때? 똑같지 뭐. 아, 꽃이 품고 싶은 거 돈다발 꽃다발 당신 사랑 그때 어렸을 때는 그 자리가 그것이 없으니까 엄마가 그걸 다 맨날 못 해주니까 인형을 안고 다니죠 아이들. 네. 인형을 이렇게 안고 다니고. 이게 지금 곁에 두고 싶은 것이나 사람이나 이를 딱 했을 때 우리 머릿속에 가슴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게 엄마든 자녀든 애인이든. 그런데 돈이나 오토바이 안장이나 이런 거 떠오른 사람들은 사물은 사라집니다. 근데 사람은 가꿀 수가 있어요. 사람도 떠나지만. 그래서 사람을 생각한 사람은 사물을 생각한 사람보다 현재 더욱 행복한 분이다. 지금 옆에다가 집 열쇠, 자동차 열쇠, 돈 이런 거 적은 사람들은 그 자동차 열쇠, 돈, 집을 선물할 사람을 곁에 두세요. 그렇지. 그리고 그게 있으면 좋겠다 보다는 내가 그것을 누구에게 선물할까 하는 그 사람을 생각하세요. 그 사람. 아이씨, 그걸 누구 줘? 내가 가져야지. 나 같은 나한테 누가 그런 걸 주겠어? 내가 벌어야지 하고 소유하고 싶은 물체만 생각했다면 지금 가슴에 서리발이 돋아 있거나 낭떠러지에 신발 뒤축이 걸려 있거나 하는 삶이 입니다. 허황된 욕망을 보기 때문에. 그러나 약간 계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시부터 시작을 했죠? 10시부터였습니다. 오늘 1시간 정도 좀 지나는데 한 10분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끄럼틀. 누가 한번 시를 읽어주시죠. 미끄럼틀. 코끼리는 코가 손이래요. 손만질만 무어래요. 코딱지도 못 파내는 코끼리. 손가락은 어디 있나요? 깃밥도 못 파내는 코끼리. 콧물만 신이 나죠. 긴 코는 콧물 미끄럼틀. 내 코가 석자다. 큰 귀로 부채질만 해요. 야,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코끼리 코에 들어있는 물이 그만큼 막 안에서 슉 하고 막 미끄럼타면 얼마나 재밌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뭐 시가 이건 동시죠. 그런데 오늘 한자 간만에 하나 예전에 기억나나요? 할 위자입니다. 위자의 위에 손톱 조자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점 3개가 있는 이게 손톱인데 손에 이렇게 꼬챙이나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그러죠? 자구이, 도끼, 손도끼 이러한 위험한 짐승을 잡는 도구를 손에 쥐고 있는 형태를 그려놓은 한자가 있고요. 손이에요, 손톱이 있는 손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는 코끼리를 이렇게 세워놨어요. 뱀도 누워있지만 뱀사자를 보면 뱀이 서 있습니다. 새조자도 서 있고 소석을 했어요. 이걸 옆으로 놓으면 글자가 옆으로 퍼지기 때문에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코끼리 상자를 이렇게 옆으로 세우는 서 있는 코끼리입니다. 코끼리 상자가. 이 코끼리를 그러니까 워낙에 힘이 세고 순하니까 처음에 악독하게 꼬챙이를 찔러가면서 훈련을 시킵니다. 애기 코끼리를. 거대한 쇳덩어리와 쇠사슬로 발을 묶은 다음에 1m 반경을 못 움직이게 하고 어떤 일을 잘하면 그때 음식을 주고 나머지 조금만 잘못하면 일단 그 1m 반경을 벗어나면 피가 날 때까지 찔러요. 그 안에서 정지하는 것부터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물건을 이렇게 끌면 또 뭘 주고 안 끌고 가만히 있으면 또 이렇게 훈련을 시키면 나중에 이제 그 거대한 쇠공이 못 움직이게 매달아 놨던 그 쇠사슬에 매달려 있는 쇠공이를 풀어주고 맨발이어도 절대로 1m 반경을 벗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무엇인가를 하게 만들다 해서 할 위자예요. 할 위자 안에는 이 코끼리의 비명과 핏물이 그곳에 있어요. 하다 앞에다 사람 인자를 붙이잖아요. 그러면 거짓 위자가 돼요. 거짓 위자. 사람이 하는 일은 다 거짓이다 이런 것도 있지만 어떤 사람이 타인이지 내 스스로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타인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시키게 되면 내가 거짓된 행동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는 타인이고요. 한문에서 몸기자는 자기 자신이거든요. 스스로 자자나 몸신자나 몸기자는 자기 자신을 말하고요. 사람 인자는 타인을 말해요. 타인. 그래서 위는 이러한 슬픈 한자이기 때문에 하면 된다. 누군가 시켜서 막 시키면 되긴 되죠. 근데 무엇인가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이 위자의 뜻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무엇을 위하여라는 뜻이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하는가? 나만을 위한 것인가? 나의 소유욕과 어떤 나쁜 욕망을 위해서 하는 일인가? 아니면 무엇을 키우는 것인가? 보듬는 것인가? 확장시키고 열매 맺고 꽃 피우는 일인가에 대한 답이 있어야 그 일을 하는 거죠. 너 공부를 왜 해? 나만을 위하여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세상을 위하여, 남을 위하여. 그래서 공부의 목표는 너무 명확해요. 배워서 남주자. 그런 사람이 가장 위대한 공부예요. 배워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러다 보면 돈과 명예가 자동으로 딸려오는 거죠. 그런데 고등학교 때 1등하고 나중에 그냥 법조문만 외우고 모든 세상은 선과 악으로 다 이루어져 있다. 그러므로 너는 감옥에 10년 가야 되고 너는 감옥에 3년 가야 된다. 모든 결과는 다 감옥이야. 무죄를 증명하는 건 변호사가 하지만 죄를 증명하는 건 검사가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0부터 무조건 죄부터 있다고 생각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범죄인으로 보고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런 눈으로 백성을 본다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선하게 선물하려고 하고 가꾸려고 하고 북돋으려고 하고 없는 힘을 북돋아주고 있는 힘을 더 키워주고 없는 희망을 깜깜한 곳에서 환한 곳으로 막혀있는 곳에서 열린 곳으로 창문을 내주고 겨울에서 봄으로 땅속에서 땅 바깥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이끌어주는 그런 배운 자여야지 땅 위에서 땅 속으로 쳐박고 봄에서 겨울로 끌고 가고 윽박지르고 이러면 안 된다. 이 거짓 위자 볼 때마다 이 위자를 보면 밑에 코끼리의 4개의 발이 있죠. 점 4개.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 코끼리의 엉덩이 들어있어요. 하류자 속에는 아기 코끼리가 한 마리 들어있어요. 그렇게 보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해야 되는지 이런 생각도 가다듬게 되는 그런 한자입니다. 자, 오늘 미다지문부터는 준비를 했지만
다음 시간으로 이어서 하도록 할 텐데 지금 조금 시간이 좀 모자르면 하나만 더 할까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닫는 소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햇살이 좀 따뜻하고 아주 맑아졌어요. 바깥에 새소리도 좀 많이 들리고 되도록이면 우리 안에 있는 희망과 또 찬란한 생명에 박수를 보내고 손뼉을 쳐줘서 나 자신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을 잘 가꾸고 용기를 또 북돋는 스스로 그런 희망의 얼굴빛과 마음을 키워나갈수록 내 주변의 사람들도 그렇게 되므로 우리 한 명 한 명이 작은 빛이 되고 초록이 되는 그러한 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Like a 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 You and me wer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You and m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